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상하위 카테고리를 나누고 뭐 메뉴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페이지에 구성 요소를 삽입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디자인을 넣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배우면 거의 홈페이지 만드는 거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페이지를 추가하는 카테고리라고도 하죠. 우리가 메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홈이라고 하는 우리가 화면을 구성했을 때 그 옆에 페이지 추가라고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눌러보면 두 가지의 옵션이 나옵니다. 크게 구성 요소 페이지와 기능 페이지. 저는 구성 요소 페이지를 만들 때는 항상 그냥 빈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고요. 기능 페이지는 각각의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페이지이기 때문에 기능 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냥 템플릿 자체를 가져다가 쓰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냥 구성 요소 페이지에 예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더 멋지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빈 페이지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빈 페이지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하기 눌러서 이 페이지는 회사 소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페이지 명은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요. 이번에는 대표 소개를 빈 페이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대표 소개.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직원 소개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빈 페이지 통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우선은 스토어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스토어라는 버튼 기능 페이지를 넣으면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는 사람복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어서 이제 중복 연결은 안 되는데 이따가 연결돼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람복닷컴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 페이지에 스토어라는 기능 페이지가 이제 노출이 돼 있죠. 여기에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왼쪽 화면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스토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물건 파는 가격과 상품의 항목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바로 내 홈페이지에서 그 접점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NS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자, SNS 연결하면 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시물을 바로 이 페이지로 불러와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는 매번 업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SNS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SNS에 있는 자주 업로드할 수 있는 되게 편한 채널이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글들을 바로바로 불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기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 그 블로그 주소가 인증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내가 이 모드 홈페이지를 가입한 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 연결하기 누르시면은 페이스북 내 개인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연결하면 여러분들 PC에 인스타그램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인스타그램 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SNS 기능 페이지라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기능 페이지에 게시판 기능 넣어보겠습니다. 게시판 기능은 페이지 추가하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지글 같은 거는 우리 관리자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지 게시판은 관리자만 대신에 댓글은 달 수 있게 또는 댓글 달 수 없고 공지만 하게 이렇게 세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록 보기나 카드 보기 어떻게 게시물 형태가 보이는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안내 문구에 여기에 부가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홈페이지 같은데 일반적인 그런 게시판 있죠?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게시판에 아까 종류가 두 가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글을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문의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게시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페이지 추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설정을 하시고 답글, 댓글, 비밀글 기본 이런 기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시판 생성이 되고요. 아래는 마찬가지입니다. 목록 보기와 카드 보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형식 선택하실 수 있고 부가적인 설명 여기 적어주시고 이제 알림 설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톡톡 알림, 문자 알림, 이메일 알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한 알림 형태로 바로 알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드 홈페이지 통해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강연이라든지 행사 요청이라든지 비즈니스 제안 같은 걸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 알림이나 톡톡 알림으로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놓치지 않고 되게 빠르게 이제 회신해 드릴 수가 있어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추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가는 어떤 페이지 추가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매장 영업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건 이제 지도 삽입할 때 되게 편리한데요. 우리가 여기 지도가 등록해 있는 업체라면 여기다가 지도 주소만 넣으면 돼요. 제 그 사람복닷컴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공유 버튼 누르고 여기 나와 있는 맵 주소를 복사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얘 가져옵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바로 지도 정보가 자동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자동 입력이 안 되고 내가 직접 주소를 지정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도 그 주소 지정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 같은 것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사업자 정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사업자 번호라든지 통신 판매 번호라든지 뭐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거 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계좌번호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 옵션을 입력해 주시면 지도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업자 정보와 입금 계좌 정보 같은 것들도 바로 고객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지도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홈페이지 모아보기 기능이라든지 뭐 메뉴 가격, 쿠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성 요소 페이지와 기능 페이지의 구분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드릴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빈 페이지 있죠? 그 빈 페이지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 페이지 추가에 빈 페이지, 구성 요소 페이지에 빈 페이지를 불러오면 이렇게 하얀색 공백 화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 넣어서 이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잘 만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기존에 만들어진 걸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공백에서 시작해서 만들어낸 디자인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통해서 홈페이지 지나서 자, 이렇게 흰 페이지, 빈 페이지를 이렇게 사진도 넣고 포트폴리오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버튼도 삽입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렇게 되게 뭔가 꽉 찬 느낌의 홈페이지가 됐죠? 네, 이게 모두 빈 페이지를 통해서 만든 그런 홈페이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채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그냥 빈 화면이었는데 저걸 어떻게 꾸몄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의외로 정말 쉽습니다. 네, 모드 홈페이지는 어떤 구성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1단계는 맨 위에 페이지, 수정하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자, 2단계 선택하는 그 페이지에 넣고 싶은 구성 요소가 있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 넣고 싶은 구성 요소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미지를 먼저 한 장 넣고 싶고요. 그 밑에 텍스트 제목 하나 검정색 글씨로 넣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본문 텍스트를 좀 집어넣고 싶고 그 밑에는
구분선을 통해서 구분을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미지 여러 장을 통해서 3단 이미지, 2단 이미지, 또 다시 3단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포트폴리오를 넣고 싶다. 그 다음 또 한번 구분을 해주고 그 아래에는 동영상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 또 동영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버튼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넣고 싶은 구성 요소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해서 하나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지 한 장 골라서 넣었던 이 박스,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미지를 넣으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우측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우측에 이미지 올리기, 여기에 이미지 선택하시고 PC 사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속에 적당한 사진을 뭘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소개글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여러 장에는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옵션을 선택하고 우측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사진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미지가 너무 큰 건 또 안 들어가니까 사이즈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는 여기 녹색 버튼을 통해서 위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자, 그럼 이렇게 단의 이미지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옵션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퍼가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공유하기 누르시고 URL 복사하셔서 이 동영상 주소 여기 우측 박스에다가 붙여놓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끌고 올 수가 있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걸 누르면 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 빈 페이지로 시작했던 이런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 추가와 이제 삽입을 통해서 이미지도 넣고 글씨도 넣고 하면서 다양하고 다채롭게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버튼 삽입은 아까 전에 우리가 모드 홈페이지 만들기 1편, 2편, 3편 만드는 것 중에서 1, 2편에도 속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홈 설정에 있던 이 버튼을 수정하는 것과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 칸의 버튼이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버튼을 지정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버튼, 나는 이거 전화하기 하고 싶어. 그럼 전화 선택하고 전화하기 누르고 여기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돼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두 번째 버튼은 나는 여기에 뭐 유튜브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럼 유튜브 버튼 선택하고 유튜브 뭐 방송 보기 할까요? 방송 보기 하고 여기는 외부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로 유입을 한다. 그래서 요 아까 전에 썼던 그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영상 보는 그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할 거냐면 문의 게시판 같은 거, 게시판에 문의하기 같은 거라면 요거 눌러요. 이거 눌러서 여기에 문의하기 하고 페이지 이동을 통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뭐 게시판, 누구나 쓸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거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바로 가서 문의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버튼이 있냐면 홈 버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위로 가기 버튼 해놓고 여기에서
맨 위로 돌아가기 이런 걸 써놓고 페이지 이동으로 밑에 보면 맨 위로 있죠. 요 맨 위로 누르시면 요 스크롤이 막 내려서 봐야 되는 그 게시물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맨 위로 이렇게 짠 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튼 중에 네모 버튼 그리고 막대 버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페이지 구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못 보여드린 이제 표나 그 전환 이미지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지 여러 장일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이미지가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넣어보면 여기는 사진의 타이틀까지 입력할 수 있구나. 요거는 타이틀을 왼쪽에 입력하고 요건 그림이 오른쪽이구나. 이런 걸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몰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대표 이미지 플러스 밑에 상세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잘 쓸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전환 효과 이미지입니다. 이 전환 효과 이미지는 실제로 넣어봐야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전환 효과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 위에 이미지 올리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PC 사진 추가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을 한번 선택해서 여기에 용량 제한이 있죠? 최대 10MB까지 가능하며 가로 길이는 1280 픽셀 이상의 큰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PC 버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나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버전도 좀 고려해서 만들겠다라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수의 사진을 선택하고 이미지 등록 눌러주시면 제 컴퓨터가 엄청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표 이미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썸네일 형태로 어떤 사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우측에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이미지가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사라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휙휙 움직이는 효과 또 전환 효과 없이 그냥 툭툭 넘어가는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하실 수 있고 넘어가는 초수를 빠르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툭툭툭툭 넘어가기도 할 수 있고 느리게 해서 툭툭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한 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진을 한 번에 보여줘야 될 때 되게 효과적인 그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분은 이제 교육 강사세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신의 컨텐츠 중에 이제 뭐 강의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강의 슬라이드를 좀 여러 장 이렇게 일부러 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담당자들이 이분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 이미지를 되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잘 쓴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표가 있습니다. 표는 표에 표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옵션이 하나가 생기고 우측을 바로 보시면 표 만들기 편집하기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표를 먼저 만들고 스타일 선택하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표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왼쪽은 1, 2, 3, 4 여기는 뭐 할까요? 여기부터 해야겠구나. 자, 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월, 화, 수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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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근무일 뭐 오프 이런 거 확인하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고 표 안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지 일반으로 하고 싶은지 이런 거 다 선택을 해주고 등록 버튼 눌러요. 이건 정렬 선택. 등록 버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가 생성됐어요. 이렇게 생성된 다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미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표를 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 만드는 거의 예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멋있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도 멋있게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모드 홈페이지에 템플릿만 쓰셔도 너무나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자인 감각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구분선에 공백, 실선, 점선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백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작은 공백을 넣어줬죠. 실선 누르면 이렇게 쭉 선이 보이고 점선 넣으면 이렇게 구분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끝나고 넣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선과 공백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 감각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례를 보여주면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이 사이사이 두 개의 공백을 집어넣고 만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백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백과 실선 같은 것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점선 같은 걸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감각을 높일 때 아까 전에 보신 이런 옵션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모든 페이지를 한번 채워봤다. 페이지 하나가 더 있어요. 기능 페이지 중에. 페이지 추가 중에 뭐 있냐면 문의 신청 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게시판은 그냥 단순하게 글을 써서 이제 뭐 공지하고 서로 뭐 Q&A 주고받고 뭐 이런 질문 문답 뭐 후기 쓰기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문의 신청 게시판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 폼, 네이버 폼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무슨 모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뭐 DB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수집해서 보내고 또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하세요 하면서 문의 신청서 작성해서 바로 진행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의 신청 게시판 가셔가지고 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전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수집 동의하시고 이 밑에 있는 작성 예시를 카피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고 나랑 해당되는 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 내가 수집할 항목이 뭔지 그리고 그 수집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필요한 항목들 나는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뭐 이름만 필요해 라고 하면은 여기 연락처는 그대로 있고 이메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날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면 휴지통 클릭하고 휴지통 삭제. 그리고 여기는 나는 그냥 이름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얘를 위로 좀 올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사는 여기 있는 버튼 누르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밑에 뭐 장문 입력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목록으로 선택해서 이제 스크롤 열고 이렇게 여러 개 목록 나오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선택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그 박스에 체크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2단 노출하면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한 칸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수 선택 들어가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같이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 꾸준히 추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 게시판 만든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었네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름, 상호, 연락처, 이메일, 지역. 지역은 개인 컨설팅 할 때 이분은 지역을 모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적어놨고 문의 내용,
해서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내 문자로 설정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모든 구성 요소 페이지와 기능 페이지를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그 구성 요소를 쫙 채우고 홈페이지 카테고리 정렬이 다 됐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홈페이지 반영과 네이버 검색 노출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시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잘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반영 버튼 눌렀을 때 바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검색 노출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필수 입력사항 해서 다시 홈페이지 필수 정보가 들어가죠. 여기에 노출할 것이냐 라는 것들 이제 설정해 주시고 노출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구성 요소 페이지가 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채우고 항목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요소를 다 없애고 하면은 홈페이지 반영이 이렇게 바로 되게 됩니다. 그 문제되는 여부는 아까 보셨듯이 팝업 메시지가 계속 뜨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카테고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메뉴 구성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카테고리 아래 하위 메뉴로 여러 가지 메뉴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게시판 밑에 나는 공지를 같이 넣겠다 그러면 공지 게시판, 뭐 여기는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게시판 형태의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 게시판 아래 하나 둘 게시판이 생기는 이런 상하위 개념의 메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뺄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분리도 되고요.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둘 다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 잠깐 숨겨놓고 싶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 페이지 노출 안함 체크하시면 이제 페이지가 더 이상 노출이 안 되고요. 페이지 복사하시면 똑같은 걸 복사에다가 형식을 카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여기서 페이지 복사 누르면 똑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만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 방법대로 각각의 항목을 누르고 우측에 이미지 올리기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옵션을 수정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이제 모드 홈페이지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홈페이지 반영과 네이버 노출해서 이제 빠르면 몇 시간, 뭐 늦어도 하루 만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 홈페이지명 골뱅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